여러분들은 자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내 자식들이 전부인 것처럼 키우고는 했지만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전부 준 것이 후회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겠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무언가를 바라고 자식들을 챙겨준 부모들은 별로 없겠지만 명절에조차 여행 간다고 방문 한 번 없는 자식들을 보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절에조차 자식들에게 연락 없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자면 자식들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지 몰라도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 나중에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마음속에 있던 깊은 감정이 터지게 되어 연을 끊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도 모른 채 자식들에게 서운한 감정만 가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5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혜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첫 번째는 자식들에게 감정을 퍼붓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 통화하거나 자식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퍼붓는 경우가 많죠. 자식들에게 지금 처해진 내 상황이 불쌍하다며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힘들게 키웠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심지어 매일같이 듣다 보면 지금껏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조차 싹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일주일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식과 통화하는 시니어분의 통화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하소연이더군요. 너를 키울 때 힘들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너도 자식을 낳았으니 나처럼 고생하겠구나와 같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우연하게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던 자식은 오죽했을까요?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가 씻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부모와 통화하고 싶지 않아지고 집에 찾아가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자식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주 하고 계시진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끔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연락이 끊길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2번째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의 사연이 들어와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데요. 남편이 사업을 조금 크게 하고 있어서 돈을 잘 벌다 보니 자식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둘째가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지만 지방에서 살다 보니 그것만 들어줄 수 없었네요. 대학교 비용부터 해서 결혼할 때 필요한 전세 자금까지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맨날 물질적으로 필요한 건 모두 들어주다 보니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더군요. 첫째는 손주들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지원해 줄 돈을 미리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3년 전에는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막내딸은 결혼할 때 오빠들보다 지원을 조금 해줬다고 화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지원을 모두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주었지만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할 때부터 연락 없는 자식들을 보면 정말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행동하시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가 힘이 된다면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냐며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힘든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면서 말이죠. 그러나 자식들에게 줘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을 버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부자로 손꼽히는 빌 게이츠 부부도 자녀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익숙해진 것을 다시 뺏으려고 하면 불쾌감만 생기기 마련이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부모의 돈이 없어진다 생각하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해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세 번째로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다 보면 고집이 세지기 마련이라서 자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오래 살다 보니 대부분의 의견은 부모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가장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은 자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을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자식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자식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회로 나가서 자식이 인정을 받게 되면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자존감을 사회에서 채우기 때문에 부모를 당연히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자식들도 성장하다 보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고 확고한 신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독립하고 성인이 되다 보면 부모와는 또 다른 세상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부모가 살아갔던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 해외의 한 기사에서 자식이 컴퓨터로 돈을 버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돈을 번다고는 하는데 매일같이 컴퓨터를 하면서 무슨 돈을 버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가끔 방에서 큰 소리가 날 때도 있는데 정신 나간 짓을 한다고 생각하며 컴퓨터 전원을 차단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전원이 차단되어 자식이 잃은 돈만 300만 원에 달한다고 하죠. 자식은 컴퓨터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은 부모의 집에서 뛰쳐나와 부모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자식과 부모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말투를 고집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네 번째로 효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을 키울 때 제대로 키워주지 않은 부모들이 효도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준 부모들은 오히려 효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마련이고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입히느라 고생했고 먹이느라 고생했다며 이제는 나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 부모들 중 대부분은 오히려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니 당연하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30대 직장인이 씨는 부모가 강요하는 효도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된 후 독립한 30대 중반 이 씨입니다. 저는 둘째 딸이고 제 위로는 오빠 1명, 아래로는 막내가 1명 있습니다. 둘째가 가장 서럽다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집안에서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가방이나 신발은 오빠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딸이라면서 막내 아들에게 딸이 썼던 건 물려줄 수 없지 않냐며 매일 막내도 새로운 걸 입히거나 사주곤 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서운하네요. 그럴 때마다 부모가 하는 말이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자식인데 아들이랑 차별을 두는 건 당연하지 않냐.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냐며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진짜 속으로 많이 울었지만 꾸역꾸역 참았죠. 그런데 오빠나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다 보니 저한테 가끔 연락해서는 왜 찾아오지 않냐며 화를 내곤 합니다. 남의 집 자식이 될 사람인데 못하러 찾아뵙냐고 얘기하니까 부모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되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절대로 좋은 부모님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이럴 때 부모와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둘째라서 서러움을 받은 딸이 부모와 연을 끊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백날 서러웠던 걸 이야기해도 웃어 넘겼다고 하더군요. 자식들은 어렸을 때 가졌던 감정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잔뜩 받은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효도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5번째로 조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식들도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조부모한테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것도 욕심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에게 잘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자식들도 당연하게 부모에게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조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았다면 자식은 나중에 커서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부모에게 무심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자신도 나중에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조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단순히 조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세대 간의 존경과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전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조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로 인해 자식들도 커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튼튼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들의 특징을 가지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의견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자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며 부모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열정과 미래가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자식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도 무조건 잘못된 길을 선택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자식들도 성장하면서 겪은 일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저 진심 어린 조언은 잠시 접어두고 자식들을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5가지에 대해 빠르게 말씀드려 보자면, 자식들에게 명절에조차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 첫 번째로 감정을 퍼붓는 행동을 하거나 두 번째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부모들이었으며 네 번째는 효도를 강요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야기는 조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들에게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로 인생을 채우는 것도 좋을 것이고, 소소하게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짐을 두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식들이 만약 이미 성인이 되어 내 손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잘 살아가도록 냅두고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껏 잘 키워냈고 자식들도 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입버릇처럼 돈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아는 지인이 친구와 손절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곤 했는데 식사 이후에 카페에 가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여러 번 사주다가 지쳐서 너도 좀 사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여전히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밥을 사주었던 지인은 친구에게 밥 한 번 사라고 했다가 죄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38평짜리 아파트를 대출도 하지 않은 채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 사건 이후로 그 친구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친구가 어려우면 밥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며 이야기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되면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 것이 큰 돈도 아니기에 어려운 것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받은 게 있을 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사람 간의 예의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죠. 돈이 없다며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게 아니라 인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안 쓰는 사람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베풀어야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궁핍해졌을 땐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과연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멀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게 된다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겨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원래 이렇다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바꾸려고 하지 않죠. 최근에 아는 지인의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회사가 너무 자기와 잘 맞는다며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 한 명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상사는 언제나 사람을 비하하는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 씨는 왜 그렇게 살이 잘 찌는 거야? 얼굴이 무슨 보름달처럼 생겼네? 너는 살 좀 빼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직장 동료가 비하하는 말투에 대해 지적했는데 자신은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며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하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기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포장을 하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고집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단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본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핑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에 원래 이런 사람이라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세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을 깎아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오래 살아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오래 살아온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시도하려고만 하면 그건 좋지 않다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하려던 것을 이미 해본 사람처럼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난 이후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를 다니며 운동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헬스를 하면 근육이 손상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공원을 걷는 것이 최고라며 헬스는 끊어놓기만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헬스를 이미 다녀보고 어딘가 다쳐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헬스를 다녀보기는커녕 그저 흘러들은 이야기들만 믿고 조언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나와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는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언제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은 것으로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대로 무언가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산 것처럼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몰라서 그랬어라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모르면 다 용서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모르고 그런 건데 화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와 같은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몰라서 그랬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로 몰라서 행동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언한 대로 안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며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 한마디면 내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 정리되는 것이죠. 물론 진짜로 몰라서 그랬다거나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럴 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행동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려 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변에 만약 몰라서 그랬다며 자주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냥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의견에 토를 달면서 내 생각일 뿐이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는 반드시 입에서 뱉어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은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언제나 배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습관처럼 이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말하길 주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주식이 위험한 것도 맞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기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너 그러다가 파산할 텐데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와 같은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의견에 책임을 지기는 싫지만 어떻게든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 뿐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러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말투 이외에도 그러한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말을 수시로 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내 말을 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할 말이 있다며 내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회사를 다니는데 상급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말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끊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거나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라고 상대방의 말을 끊지 못해서 안 끊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하기 때문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수시로 끊는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며 배려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당장 끊어내시고 나에게 이로운 사람만 옆에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2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30분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죠.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10분만 늦어도 3만 원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생길까요? 장담하건대 평소보다 일찍 나오거나 약속 시간에 절대 늦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가끔 실수로 인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사정이 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 대한 배려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렇게 습관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는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관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충고나 조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습관처럼 충고나 조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면 조언이랍시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곤 하죠. 이와 관련하여 60대 김 씨라는 남성분도 최근까지 알고 지냈던 친구를 손절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넘도록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모은 자금이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었기에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런 김 씨에게는 오랜 회사 동료였던 박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선배이긴 했지만 같은 날에 은퇴를 하게 된 사람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김 씨는 그런 박 씨가 은퇴를 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했던 김 씨는 박 씨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 어떻게 살고 있나 물어봤죠.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끙끙 앓아봤자 뭐 하겠소? 그냥 지금을 즐기고 있지 뭐. 김 씨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박 씨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는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받던가 연금 받으면서 살면 되지 뭘 그래. 김 씨도 회사 다니면서 못 해봤던 여행도 좀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 그래. 박 씨는 김 씨에게 자신의 삶을 즐기라며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나 김 씨는 박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당장의 경비일이라도 알아봐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특정 자격증이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 김 씨를 보고 박 씨는 혀를 차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나이가 들어서까지 공부하면 뭐 할 거야? 좀 즐기라니까 그러네. 그래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두면 좋지 않겠어? 답답한 사람아, 그럼 그때 가서 또 일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즘은 세상이 잘 되어 있어서 굶어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그 자격증 같은 거 하등 쓸모도 없다고 돈으로 학원 배불러 주는 거밖에 더 되겠어. 그러나 김 씨는 박 씨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휴식도 필요한 법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는 것을 포기하며 열심히 공부한 김 씨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아파트 경비로 취직하여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고 박 씨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나중에 조금이라도 쉴 걸 그랬네 하며 후회할 거야. 경비도 주 4일만 일하면 되는 거라서 쉴 때 놀러 가면 되니까 괜찮아. 김 씨는 은퇴 후 이른 나이에 새롭게 직업을 구했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김 씨는 경비 일을 한 지 2달 정도가 되자 몸이 많이 노쇠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땐 앉아서 일했던 것과 달리 매일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이죠. 건강을 생각한 김 씨는 헬스에 등록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이를 제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아니, 이 나이 먹고 무슨 헬스야? 어차피 다닌다고 등록했다가 얼마 다니지도 못한다니까? 걷는 것보다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우는 게 노후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누가 그래? 나이 먹으면 근육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걷기만 해도 효과가 좋다니까. 매일같이 김 씨의 행동에 조언을 하는 박 씨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말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내가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그렇지. 참다 못한 김 씨는 박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이후로 김 씨는 박 씨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옛 동료들에게 듣게 되었는데 박 씨도 돈이 다 떨어지자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는 김 씨에게 진짜 진심 어린 걱정으로 조언을 한 것일까요? 그저 자신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는 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박 씨가 조언했던 대로 김 씨가 살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져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언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관여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조언일 것이며 책임감이 없는 조언은 오지랖이 될 뿐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